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생기는 추벽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추벽증후군은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고, 어려서나 젊어서는 별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점차 통증이 심해지는 병인데, 아무래도 이게 선천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아프긴 아픈데 뭔지 잘 자각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흔하지 않은 병이다 보니까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이걸 의심하지 않으면 사실 검사도 안 되고 치료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꽤 병이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되는 병이기도 해서 오늘은 추벽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깐 모식도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의 무릎을 본인이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오른쪽 무릎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 무릎을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지금 모식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 앞쪽에는 슬개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슬개골 뒤에는 대퇴골이 있게 되는데,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 무릎 안쪽에서 이렇게 살이 자라 들어와 있는 병이 추벽증후군이 되겠고, 살이 자라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슬개골이나 대퇴골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병을 일으키는 병이 추벽증후군인데, 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분화가 일어날 때 무릎에는 세 개의 공간 관절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인대도 만들어지고 바늘상 연골도 만들어지면서 남아 있는 관절낭들이 태화가 되어야 되는데 태화가 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되겠습니다. 잠깐 실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실제 추벽증후군입니다. 보시면 이 환자는 나이가 젊었을 때 이제 다른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큰 추벽을 발견하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같이 했던 경우인데, 초기에는 이게 경계가 깨끗하고 좀 사이즈는 있지만 경계는 좀 매끈하거든요. 근데 이 추벽이 나이가 먹고 이제 20대, 30대, 40대 돼 가면서 추벽이 지속적으로 이제 옆에 있는 연골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부드러웠던 조직들이 섬유화가 일어나고 탄력을 이루면서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비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비후가 되면은 이게 두꺼워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연골들하고 충돌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관절 연골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추벽은 이렇게 좀 너덜거리면서 이게 두꺼워져 있고, 움직이면서 주위에 있는 관절 연골을 손상해서 이렇게 너덜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관절 연골 손상이 진행이 돼서 관절염까지 올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와 같이 슬개대퇴 관절염의 중요한 원인도 추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벽의 증상은 좀 이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각 증상을 알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서부터 추벽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감은 좀 있었겠지만 그게 병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게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주로 내 무릎이 언제부턴가 무릎을 구부리고 필 때 소리도 나지만 슬개골과 대퇴골, 이 무릎 안쪽에서 뭔가 불편한 통증이 있다면은 한번 추벽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들도 이 추벽을 진단을 잘 못 내릴 수도 있는 게 이게 흔하지 않고, 또 저희같이 이게 수술을 실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추벽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이 없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초기에는 임상적인 진단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임상적인 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나 아니면 걸리는 소리 같은 마찰음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아픈 부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임상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단을 내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무릎에 MRI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MRI에는 슬개대퇴 관절에 추벽을 볼 수 있는 프로토콜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MRI 찍어도
추벽을 볼 수 있는 설계대퇴 관절 사이에 연부 조직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 촬영한 추벽을 진단하기 위한 설계대퇴 관절 쪽에 단면 MR이 되겠는데, 우측은 정상이고요. 좌측에 화살표 있는 것이 이제 추벽이 있는 경우인데, 화살표 끝을 보시면 약간 검은 살들이 슬개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벽이라고 하고, MRI를 찍게 되면 쉽게 진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은 초기에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론 약 처방을 해드리긴 하긴 하는데, 약만 가지고는 쉽게 잘 안 낫고 적극적인 주사 치료를 해야 되고, 저희는 증식 치료를 이용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추벽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주사 치료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혹시라도 이제 추벽이 이미 좀 비구가 돼서 두꺼워져 있거나 연골 손상이 있어서 좀 충돌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충격파 치료, 우리가 이제 ESWT라고 하죠. 이런 보조적인 치료를 이용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에 충격파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스위스의 스톨츠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가장 최신 기종의 최충격파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추벽 증후군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는데, 꽤 오랫동안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3개월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했지만 한 6개월 이상 추벽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수술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MRI 찍었는데 이미 관절염으로 손상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두 개 되면 관절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어서, 관절염으로 손상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권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촬영한 몇 가지 동영상하고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추벽이 있어서 수술한 분들을 직접 수술을 해보면은 안에 이미 추벽은 탄력을 잃어서 딱딱해지고 비우가 되고 충돌로 인해서 너덜거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벽을 인한 두께도 꽤 되고 충돌로 인해서 너덜거리고, 이런 동영상을 쉽게 수술할 때 볼 수가 있고, 사이즈가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가려내듯이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 같이 다듬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사이즈가 아주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앞서 좀 전에 보셨던 절삭기만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고주파를 이용한 제거 장비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고주파를 이용해서 제거한 추벽의 사진이 되는데, 이것만 봐도 꽤 크지만 실제 추벽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거할 때 이제 일부 조직이 제거가 때문에 그러고요. 수술 후에는 이제 MRI 같은 걸 찍어서 우리가 이제 수술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는 수술하기 전이고 우측에는 수술 후에 같은 환자의 MRI 사진이 되는데, 수술 전에 있던 추벽이 수술 후에 없어진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추벽에 동반이 돼서 설계대퇴 과압박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도 사실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대퇴 과압박 증후군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결과가 좋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추벽에 동반된 설계대퇴 과압박 증후군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어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생기는 병 중에 드물지만은 이제 꽤 불편하고 진단도 잘 안 되는 병인 추벽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